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기획과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별개의 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도 기획과 의사결정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부분,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의사결정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의사결정 개념과 관련된 관련된 지침이나 내용들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적인 의사소통과 비공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서 어떻게 의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게 되죠. 이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 대안이 있어야 하고,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경제성과 효과성의 면에서 비교하고 평가한 이후에 바로 그 중에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행동 방안 중에서 한 가지 행동 방안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행정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행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개 이상의 가능한 행동 방안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행위 또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과 의사결정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사결정이 연속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기획이라는 것은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그래서 목표 달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자원, 동원이나 활동, 통제, 동기부여 등과 같은 폭넓은 행정적 기술과 과정이 포함되는 반면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의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시면요. 먼저 직관적인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보다 감정에 의존해서 가장 옳다고 느끼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직관적 결정이라는 것은 직원의 해고, 직원의 채용, 이러한 인사에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판단적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요. 대부분의 결정은 판단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으로서 즉각적인 결정이 불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정보 수집이나 연구나 분석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의사결정의 지침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상황과 문제 정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과 감정 양자를 포함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의 경우 감춰짐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문제에 관련된 환경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직원과 구성원의 욕구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실 수집과 사실 조사 단계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이후에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게 되죠. 다양한 방법으로 구한 자료를 통해서 사실의 중요성을 객관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대안 형성인데요. 자료 수집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 성공 가능성 여부, 비용,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의 결과를 예상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예상한 것과 함께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각의 대안은 특정 방향으로 선택되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려하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의 고려 단계입니다. 의사결정에서 감정이 종종 그 행동의 합리적 이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다양한 개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7번째, 계속적 지지와 추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결정을 지지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8번째,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융통성을 가지고 계획과 과정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의사결정의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 또 모델 또 시어리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텐데요. 이론이나 모델 이것은 여러분들이 단지 그것을 이론을 이론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대안책이나 어떤 최적의 뭔가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사회복 조직에서 이 모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마음에 닿지 않더라도 좀 여기 그 전제하는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들 이런 걸 좀 유념해서 보신다면은 우리 조직에 좀 맞는구나. 뭐 이렇게 좀 나은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사결정 모형에서 먼저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것은 이성적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하죠. 이 이론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얘기하면 비용이나 편익 분석 이론에 따라서 이 모형이 발전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컨대 가치나 정서나 선호 뭐 이런 관점에서 고려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합리 모형의 그 기본적인 특징을 보시면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인식하고요. 문제에 대한 정보 지식을 얻게 되고요. 대안에 대한 결과 정보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가치나 선호 체계에 대한 정보 지식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인적 자원과 자원의 확보 관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합리 모형에 있어서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의사결정자는 문제의 본질과 타고난 현상을 인식하게 되고요. 목표 가치나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게 되고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큰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합리 모형에서 평가를 해볼 때 말하자면 그 모델에서 합리성을 가진다는 점은 뭐 인정되지만 정책 결정자의 현실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 기준,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불필요한 그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뭔가 현실 적용에는 일정 한계점을 지닌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그 만족 모형, 제한적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1958년 마치와 사이먼은 합리 모형이 지닌 현실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형태적 측면의 제약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적 합리 모형은 인간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으로 합리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면과 불합리적인 면 두 가지 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사 결정자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관습적인 대안들을 토대로 해서 단순한 현실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제한적 합리 모형에서 그 기본적인 특징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제약 요건과 선호도, 습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또한 이러한 제한적 합리 모형에서 의사결정상의 그 제약 그 요건들을 보시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나 특성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대안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가 이루어지고요. 대안의 그 결과 예측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이룬다는 겁니다. 또한 가치 체계 및 선호 내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꾀하고요. 또한 이제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비롯한 사회 환경 등의 불완전한 요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론에서 그 평가면을 볼 때요, 인간이 지닌 인식의 한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완전한 합리성을 지닐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순수 합리성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있으며 합리성에 대한
제한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인식에 대한 한계뿐만 아니라 구조, 조직, 정치 체계의 환경에 대한 오류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나온 이론이 이제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점증 모형은 린드브롬의 그 점증 모형은 처음부터 정책 제안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을 평가를 해서 기존의 정책을 부분적 순차적으로 탐색해서 의사 결정하는 현실적, 실증적 이론 모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적인 정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그 내용을 본다면요, 점증 모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에서 변화된 상황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점진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수 대안만을 고려하며 대안들 중에서 핵심 대안만을 제한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는 희소한 자원과 부족한 정보 지식으로 인해서 분석 능력의 한계가 있고 가치 기준도 불분명한 경향이 있으므로 기존 정책에서 소폭의 그 변화만을 시도한 정책을 채택하고 정책의 적용과 평가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은 정책 내용에 따르기보다는 합의된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정보 지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원도 희소하는 걸 토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점증 모형은 몇 가지 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요 개념은 집단 간 상호 조절 개념, 부분적 점증주의, 연속적 제약 비교를 포함하게 됩니다. 결정자는 희소한 자원과 부족한 정보 지식으로 인해서 분석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치 기준도 불분명한 경향이 있으므로 기존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시도한 정책을 채택하고요. 정책의 적용과 평가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도 정책 내용에 따르기보다는 합의된 것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정책 결정자의 정보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원도 희소한 것을 토대로 합니다. 이런 점증 모형에서 기본적인 그 특징을 보시면요. 다원화된 사회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기존 대안에서 제한된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핵심적인 대안만 제한적으로 평가하고요. 목표 수단을 서로 상호 관련시키고요. 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주로 공공기관이 많이 사용하고요. 점증 모형에서는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하부 정도의 그러한 채택에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점증 모형의 그 평가를 보시면요. 사회 집단 간의 소유 권력의 크기가 다른데 이 모형은 최강자만 대변되고 힘없는 집단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죠. 합리 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모형에도 완벽한 이론은 없듯이 이런 모형에도 역시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합리 모형이 단점을 보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정보 처리 기술이나 분석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합리 모형의 이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면서 설득력을 잃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사회 문제를 고루 반영해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게 되죠. 또한 빈부격차와 권력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와 물결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 형성과 정책을 채택하는 최근의 경향에서도 그 적용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호남 모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1968년에 엣지오니는 앞에서 얘기했던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공과를 고려해서 두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시도로서 호남 모형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엣지오니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 성향과 현실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지나치거나 이상적인 상황을 수정 보완하는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의 특징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안을 탐색하는 근본적 정책 과정을 지닌다는 겁니다. 점증 모형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의 범위를 제한하고 합리 모형의 장기적인 대안을 탐색과
점증 모형의 보수적인 측면을 보완하게 됩니다. 엣지원이는 효율적인 합의 능력을 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여 현재 직면한 문제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를 능동적 사회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론에서 일정한 그 과정을 보시면요. 전략적 단계, 두 번째 집행 전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행 단계, 네 번째 자원 분배 규칙 단계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의 그 평가를 보시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정책의 범위에 따라서 합리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 모형의 보수적인 측면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 결정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정책 과정과 일정한 혼합 비율이 요구된다 보겠습니다. 또한 이 이론도 역시 일정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뭔가 좋고 나쁘다는 가치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이 쉽지 않고요. 가치 판단의 혼합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또한 두 모형의 선행과 강조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두 모형의 현실적인 면만 제시하고 새로운 면은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뭔가 맹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최종 모형입니다. 1971년 드로라건 학자는 기존의 그 규범 이론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복잡하여 현실성이 결여되어서 정책 결정을 계산하는데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서요. 규범 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최종 모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충족 요건, 규범 조건은 현실적 기준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의 분석은 체계적인 동시에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그 처방은 규범적이야죠. 그 특징을 보시면요. 정책 결정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기존 모형이 예컨대 이제 순수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만족 모형이 됩니다. 합리 모형의 제약에 상황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함정이 요소가 아니라 초함정 요소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그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정책 결정 단계인데요. 먼저 가치 정립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현실적인 관념을 정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처리하게 되고요. 관련된 이제 자원의 조사, 그 다음에 처리,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정책 결정 체계 정립 평가 재정립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원을 배정하게 되고요.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정책 결정 단계인데요. 자원을 재배정하고 목표의 그 조직화, 그 다음에 우선순위 단계, 가치 정립 여타 요인 고려 단계, 그 다음에 정책 대안 탐색 단계, 효율성 비교 단계, 최적 대안 결정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효율성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모형 구조 틀인데요. 유용성과 적합도가 뭔가 달라야 합니다.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종 모형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조건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방법이나 조건은 문제의 본질에 상관없이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모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와 방법도 일정한 특성과 적용 범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 모형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순응할 수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요소인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정보의 정확성 문제라든지 비용과 평가의 한계 문제라든지 문제 발생과 진행 과정의 상호 역동성 문제로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만족 모형의 경우에는 만족 자체에 큰 관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목표의 기준 설정의 그 명확성이 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점증 모형에서는요, 대체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모형이지만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탐색해서 의사결정하는
현실적인 그 이론이지만 다양한 변화에 적절한 대안 부족과 선례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모형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접근으로 많은 부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가장 합리적인 그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교환에 보면은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기본 전제를 보면 코헨이나 마치나 올슨 같은 학자는 조직이나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 약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이러한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통 보면 쓰레기통 보세요. 완전히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쉽게 예를 들면 쓰레기를 비운다고 한다면 뭔가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해결책 또는 참여자,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합리된 어떤 시점에서 뭔가 뭔가 우연이라든지 기회 이런 것이 포착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다른 전제 조건은 문제에 대한 선호라든지 불명확한 기술, 그다음에 불특정 참여자. 그래서 완전히 특정 참여자가 아니라 유동적인 참여자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에로와 무케넌, 털럭이라는 그런 학자들이 공공선택 과정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경제학적인 도구로서 분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론으로서 합리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서 적절한 유인책이 보장되지 않으면 바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을 시사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집합적 이슈를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선택과 결합해서 집단적인 이익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뭔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에 나온 것이 바로 실증 공공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치학적 방법보다는 오히려 경제학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인간의 이기심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행위라든지 집단의 원리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선택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에도 집단적인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고 참여자에게 해로울 수도가 있는 거죠. 집단적인 선택에서는 개인의 선호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그 평가원에서 볼 때는요,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정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의사결정의 그 유형인데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일정한 나누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냐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그 행정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냐. 그래서 개인적이냐 집단적 의사결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적, 정형적인 의사결정과 비정규적, 비정형적. 다시 얘기하면 의사결정이 뭔가 특별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략적 결정이니 전술적 결정이니 한번 보시죠. 전략적 결정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과 조직 발전에 관한 문제의 결정이고요. 전술적 결정은 일상적 성격을 띤 수단적 기술적 결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건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